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 신세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에 원유에 대한 가격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도 63달러가 돌파가 되면서 고점 행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또 그 전후로 또 가격대까지 저희 신세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채팅방 안에서는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정대로 원유 재고 발표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중요한 날이죠. 수요일 날에 함께 하실 분입니다. 김양철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뭐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 날씨가 좀 추운데요. 날씨가 추워서 이제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감기에 걸리면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백신을 맞죠. 해외 선물함에 있어서도 이 신세계가 그런 백신 같은 프로그램이 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위험 관리 그리고 뭐 배움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오늘 2시간도 같이 뭐 좋은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 하니까 말이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예,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몸은 그럴지언정 매매에 있어서는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미리미리 좀 백신을 좀 맞으시고 이후에 매매에 대해서는 좀 오차 없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신세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김경윤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속보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프닝과 함께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지 또 열심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늘 김경윤 PD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일장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신세계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정말 화끈한 매매와 수익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외환용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오랜만이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랜만에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조용히 열심히
그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오랜만에 나와서 좀 오늘은 5일 발표 통해 아마 좀 실시간으로 저는 이제 가격대와 방향 그거를 좀 제시하면서 주식과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더욱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옆에 앵커님이 있어갖고 환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투샷이 잡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외환용 마스터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저희 설득지TV 샘플러스 안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동안 또 찾아뵀었지만 또 TV 통해서는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스터님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시세통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S&P 500은 이 시간 이 구간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743.75포인트로 0.24% 약보합권입니다. 자, 어제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장도 밀렸는데요. 오늘장도 더욱더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0.42%가 밀린 가격대고요. 6653.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까지 가격대가 밀렸습니다만 바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0.53%까지 상승하면서 1.2 가격대를 회복합니다. 1.2048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도 역시 함께 보시죠. 저 골드도 최근에 유로와 마찬가지로 좀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그 하락폭을 만회하는 상황입니다. 1320달러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1321.4달러로 0.5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어제 시원한 반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고가가 거의 2.55%까지 오른 63.48까지 오른 상황이었고요. 종가는 63.48, 마찬가지네요. 종가 고가가 동일했고요. 현재 구간 63달러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주 초반대 가격대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9%의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주요 종목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시세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5% 넘게 빠지면서 오늘은 14,000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13,9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김경영 PD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속보도 확인해 볼게요. 네, 어제장에서 지금 뉴욕 증시 기업 실적 기대감에 강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CN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3번 올리게 되면 강세장은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12월 수입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0.1% 상승하면서 월가가 예상한 0.5% 상승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국의 11월 산업 생산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상승을 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내놓은 파운드에 대한 전망입니다. 파운드가 올해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간한 투자 노트에서 달러화에 대한 파운드화 가치가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브렉시트 협상이 더 진전될 가능성이 크고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올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API 쪽에서 발표한 미국 원유 재고입니다.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WTI 역시 3년여 만에 63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좀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워렌 버핏이 방금 전에 CNBC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암호화폐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10분 전쯤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네. 이렇게 좀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이런 낙관적이지 못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덧붙인 얘기로는 지금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그러면 뭐 매도 포지션을 취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인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파운드에 대해서는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외신 쪽에 대해서 올해 유로화의 전망 또한 상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 대비해서 기타 통화 중에서 파운드와 유로에 대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상방적으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에 대한 WTI 기준으로의 크루드오일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이죠. EI 쪽에서 나온 재고까지 함께 좀 발표를 실시간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드디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발언을 이어갔는데 일단 중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때부터 다른 발언을 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뭐 분석을 내놨고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놨다는 점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속보도 전달을 도와주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먼저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이죠. 자,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구간 하지만 S&P와 나스닥 모두 선물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다시 반등을 이어갔을지 갈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테이퍼링 기대에도 미국 달러의 강세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2 가격대 회복을 하면서 0.5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63선을 돌파하면서 63달러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과 그 하락의 가운데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 제한에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이어갑니다. 자, 소폭의 상승세를 넘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면서 1321.3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외환유흥 마스터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신세계를 찾아주셨을 때도 원유 재고 발표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다시 원유 재고 발표 날에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해서 더욱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늘 이슈 점검 좀 새롭게 변화한 만큼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자, 어제장에도 많은 같이 출연한 출연진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는 의견도 보였었는데, 자, 현재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 앞을 보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해설위원님과 저 마스터님 업이고, 그리고 김경윤 PD 홀로 다운입니다. 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김경윤 PD 다운 의견을 들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오늘자에 제가 원래 준비했던 외신의 의견에 의하면 1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한 뉴스가 들어왔는데 중국 쪽에서 이 미국의 채권 매입을 좀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우지수 선물이 한때 한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지금 일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아까보다는 회복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달러도 더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이게 블룸버그발 기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질지 아닐지는 아직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1월 효과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월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1월 한 중순 또는 1월 말까지도 이런 좀 불마켓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월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월에 상승을 하면 한 해가 모두 상승을 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증시에 특별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미 연초에 그 5거래일이 좀 상승세였던 것을 보면 역시나 좀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PL의 한 투자 전략가가 CNBC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새해 첫 5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이 2% 이상이면 그 해가 전반적으로 상승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 이상 이제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 보통 그 해 전체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한 18.6% 정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 올해 장이 매우 강세장으로 시작하면서 여전히 불마켓이라는 점을 강화하는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2018년이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증시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시작이 좋다는 점과 1월에 이 상승세를 볼 때 올해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걱정해야 될 점은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이 올 텐데 이게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월의 강세장이 2월에는 좀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조정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시즌적으로 이제 3, 4월에는 좀 강세장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전달인 2월은 좀 힘이 빠져서 약세인 경우가 많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서 또 다른 스트래터지스트는 2월이 되기 전에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S&P 500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올해 연말까지 3,000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조정이 한번 온다면 1월이 유력하다. 그래서 1월 19일에 지금 정부의 그 예산 처리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 후에 FOMC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OMC로 인해서 시장 흐름이 바뀌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리더가 바뀐다는 점이 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1월 30일에서 31일에 펼쳐지는 그 FOMC가 이제 옐런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FOMC가 될 겁니다. 이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연준 의장이 바뀔 때 항상 좀 시장 변동성이 좀 커졌음을 이 사람이 좀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6년에 벤 버냉키가 의장이 되고 나서 2007년에 이제 시장이 좀 흐름이 바뀌어서 호황기가 찾아왔지만 반대로 1987년에 알란 그린스펀이 의장이 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장 붕괴가 찾아왔다라는 점을 짚어냈다고 하는데요. 또 1970년 말에 폴 볼커가 의장이 되고 나서는 골드와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점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증시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의인화 혜택과 경기 성장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금요일에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어닝 발표를 시작으로 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을 해보면 1월 중순까지는 이 정도의 지금 상승장이 지속이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 증시가 좀 호황이라면은 그 연도에 증시 역시나 상승으로 이어갈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그 여부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점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업을 들어주셨죠? 네, 들어볼게요. 뭐 지수 자체는 큰 방향성이 위쪽이다라는 생각하에 뭐 신세계 할 때부터 계속 뭐 상승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지수 의견을 물어보면은 지수 차트를 거의 안 보고 그냥 바로 업을 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당일 그리고 이제 뭐 주간 이렇게는 좀 중요할지는 몰라도 큰 흐름에서 어쨌든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시장이 꺾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뭐 어쨌든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큰 방향대로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물리더라도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그 고가를 넘겨주면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랠리가 나는 그런 흐름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시장을 믿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뭐 파티를 좀 비유해서 항상 지수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뭐 같은 연장선에서 지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에 대해서 S&P 500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요. 역시나 1월 안에 1월 효과도 저도 뭐 긍정적으로 같은 의견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수 랠리에 대해서는 저도 고점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꺾이기에는 뭐 다양한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기업들의 워낙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막 또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지수가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이제 시황적인 부분 또 분석을 도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차트 함께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S&P 500은 네. 저도 이제 전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상방을 봤었고요. 네네. 차트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으로 보시면요. 네. 이게 차트 함께 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빨간 선이 위로 기울기가 올라갔을 때는 네. 잠시만요. 잘 계속, 보이네요. 예, 상방으로 보이고 네. 이제 여기 S 히어로 4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든 이제 보조표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S 히어로 4가 빨간 선이 파란 선 위로 올라가면은 지속 상방입니다. 또한 S 히어로 5도 지금 빨간 선이 위로 또 빨간 선이 올라갔을 때는 상방으로 보고요. S 히어로 6 또한도 빨간색일 때는 네. 월봉으로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월봉, 주봉, 일봉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S104와 5, 6가 빨간색, 다시금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계속 상방으로 봐주셔도 되겠고요. 네. 자, 여기서 봤을 때 또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연두색이 밑에 있으면서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 기울기가 상방일 때는 상방으로 지속 봐주시고요. S104, 5, 6 또한도 아직까지 빨간 선이 있기 때문에 주, 월 단위로는 아직까지 상방이다. 이렇게 그냥 차트대로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봉으로 아직까지 빨간 선과 연두색이 위에 있으면서 상방, 빨간 선이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봉으로도 상방이다. 대신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는 1시간, 2시간 단타, 초단타 하루 중에도 중기로 대응해 주실 분들은 틱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틱으로 보면서 틱 30틱, 60틱, 120틱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을 때는 30틱, 60틱, 120틱으로 보면서 이 선들이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시금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는지 파란 선이 밑으로 따라서 매매를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분봉으로도 봤을 때는 네. 한 20분봉 정도 봤을 때 지금 아직 연두색 를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이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단타로 대응을 해 주실 분은 이 연두색이 깨지기 전에 이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격을 보시면은 한 2737.75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로 대응을 S&P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봐주시고 좀 더 좀 초단타라 치실 분들은 이제
어디냐? 만약 매수를 하신 분들은 2747.25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쪽 부분에서는 좀 수익 청산을 해주시고 물량을 축소한 다음에 매수가 본절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지속 상방이 될 수 있고 네. 오늘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약 횡보 및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가격 20분봉 이쪽 2737.75 네. 예, 이 부분과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대응해 주면서 이 밑에서만 위아래서만 좀 대응해 주시면 좀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차트 통해서 또 외환형 마스터님만의 가지고 있는 이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략을 말씀을 해드리니까 눈에 정말 잘 보기 편해서 전략들 잘 챙겨가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좀 측면으로 매수가 좀 살아있다라는 점, 상방 쪽에 살아있다라는 좀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 일단은요, 2737선에 대해서 이탈 전까지는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먼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목표가가 중요할 텐데 일단 2737선 이탈 여부에 따라 좀 접근하시고 가져가셨을 때는 2747.25포인트에 대한 부분 수익 청산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잡아보시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시는 더욱더 매수 쪽으로 상방 쪽으로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갈 때 섣부르게 또 매수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외환형 마스터님이 또 차트를 통해서 또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죠.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최근에 1.2 가격대 돌파 이후 좀 빠르게 3거래일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가격대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1.2050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4% 강보합인데요. 자,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오늘만. 네, 유로FX. 단기적 관점으로도 괜찮고요. 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마스터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궁금한데요? 네. 자, 지금 마스터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경희 PD까지 모두 업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오랜만에 김경희 PD가 지금 업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역시나 달러의 향방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유로가 랠리를 한창 펼친 다음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역시나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출현으로 인한 약세였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다시 매도세 확대에 하락을 하면서 유로가 오늘장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달러의 이런 약세는 일단 첫 번째로 어제 그 BOJ의 그 정책 변화 때문에 좀 철회된 면이 있고요. 그에 포함해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대한 달러의 취약점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달러가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 2018년에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지금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준의 향후 정책에 미칠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예측이 널리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트레이더들은 역시나 중반기까지 달러보다는 유로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널리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장에서 지금 달러 대비해서 예니 상승을 했던 것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제 있었던 BOJ의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이 그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꺼이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좀 의도치 않은 내내 강세로 인해서 BOJ가 좀 향후 행보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발 악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미국 채권 매입을 중단하거나 혹은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좀 대규모 매도세가 지금 촉발이 됐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메르스방크 쪽에서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달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뭐 골드라든지 유로가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좀 외화 보유고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것을 좀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도가 지금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쪽의 어떤 자산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상승할 만한 그 어떤 요인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달러 상승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전에 계속해서 2018년도 달러에 대한 전망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 기조 속에서 중국발 달러에 대한 악재, 중국발 악재에 대해서 또 달러가 좀 흔들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연관지어서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좀 많은 상당 부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기준으로 유로에 대해서 또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 유로 FX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업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단순히 봤을 때 사실 작년에 미국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법인세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법인세를 인하를 하면은 정부가 세수 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그 경제 상황 또는 이제 뭐 전반적인 재정 이슈 이런 부분들을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만약에 나면은 달러는 강할 이유가 없고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그렇게 되면서 약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유로 쪽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로 FX,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강한 움직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로 뭐 달러에 대비해서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자, 지금 3일 동안의 조정 받아서 저는 어제 또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구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저도 또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 전에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매수에 대한 대의 관점도 괜찮고요. 최근 거래일에서는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매수세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1일 날 ECB 의사록 발표가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또 상방 쪽에 대한 의견 함께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 함께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네, 마스터님.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차트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띄워졌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쪽 부분에서 여기 파란 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파란색이 돼 있고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좀 약 하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애매한, 사실은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낫겠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네. 주봉에서는 지금 약간 뭐 상승도 아니고 횡보한 파란색,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색깔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연두색에 지금 돌파를 하면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약 하락, 주봉에서는 약 상방하면서 이 연두색 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를 이제 찍고 돌파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중립적인 그런 전략을 좀 제시했고요. 네. 만약에 유로 FX죠. 유로 FX가 그 연두색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은 1.25075까지 지금 봅니다. 1.25075. 근데 아까 전에 그러나 이제 그 주봉 쪽에서 네. 1.22 다시 한번요. 네. 1.2 넘어섰죠? 1.21945.
아, 945. 예, 1.21945. 네. 이제 그 부분까지 아까쯤에 여기를 돌파해야지 아까쯤에 말했던 월봉에서 네. 말한 1.25675, 1.25675. 네. 예, 이쪽 부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봉이 이쪽에 좀 하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길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루하루 1시간, 2시간에 어떤 피말리는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유로 FX를 지금 대응을 길게 보시는 것보다 좀 관망, 차라리 방향이 확실한 아까처럼 S&P나 좀 이따 얘기했던 뭐 금, 오일이 방향이 확실할 때 단기적이나 단타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상방이나 하방인 종목으로 대응해 주셔도 되고 굳이 좀 애매한 상방도 아니고 하방인 아닌 횡보장에서는 관망하는 자세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유로 FX는 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중립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유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접근하시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좀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고, 뭐 다양한 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용 마스터님은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부분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유로는 1.21945달러 돌파 이후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가격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시각 1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 앞서서 김경윤 PD 말을 통해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미국 증시인데요. 오늘의 개장 상황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S&P와 나스닥은 이전에 시작 전부터 하락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역시나 현재 구간도 좀 하락 쪽으로 무게가 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폭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P 500은 2,744.75포인트로 0.20%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0.27% 빠진 가격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락 폭보다는 조금 더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64.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는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이전의 고점보다는 좀 밀린 상황입니다. 1.20345달러로 0.42%의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오늘 좀 센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일본 기준입니다. 1,320달러 이탈됩니다. 다시 1,419.3달러 0.43% 상승세고요.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엔 63달러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좀 빠르게 호가창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0.17% 약보합으로 63.37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를 오랜만에 좀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전에 혼조세까지는 저희가 또 브리핑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수 선물 쪽에서도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그리고 일단 본장 역시나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 네, 속보 전달 도와주시죠. 네, 역시나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 중국발 소식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S&P 500 역시 0.3% 빠지고 이 중에서 이제 유틸리티주와 그 기술주가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0.4% 정도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배경에는 역시나 이 중국 쪽에서 미국의 이 채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소식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기 때문인 걸로 지금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S&P 500 지수도 점검해 주셨을 때 말씀을 해드렸던 이슈입니다. 중국발에 대한 부분 유동성이 조금 불안한 가운데 지수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개장
시장 상황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앞서서 API 쪽에서 재고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뉴스와 그동안에 있었던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가격대가 63달러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국면인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반반이 나왔어요. 네. 김경영 PD와 제가 또 다운이고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은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반반이 나온 가운데 해설위원님 먼저 의견 업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시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를 돌릴 만한 이슈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이제 오펙 쪽에서 감산량 합의,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쉐일 업체들의 이슈, 그 밴드를 좀 설정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58불 넘겨가면서 60불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서 단기간 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랠리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장에 만약에 어제 양봉을 다 돌려 세우는 음봉이 뭐 하루 이틀 나오면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이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흐름만 놓고 봐서는 뭐 쉽게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네. 일단은 추세 방향대로 업을 좀 택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 상승 추세에 따라서 추세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역시나 또 상품군에 대해서는 추세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추세에 좀 몸을 맡기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김경윤 PD의 의견은 또 반대입니다. 네, 다운이셨는데요. 네. 지금 역시나 오일 재고량 때문에 좀 오늘 더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외신 쪽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API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크루드 재고량이 1,120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EIA에서도 만약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1999년 이후 가장 좀 감소폭이 큰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재고량이 한 8주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일이 3년 내 최고치에서 지금 더욱 상승을 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역시나 뭐 셰일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메르츠방크 AG의 리서처의 의견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오일 가격의 랠리에 대해서 이 가격 모멘텀을 생각하면 지금의 가격대도 뭐 예상 가능한 정도이긴 한데, 셰일의 반격이 확실히 좀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이는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IA가 이제 미국 크루드 생산량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1,000만 배럴 이상 뛸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2019년 11월에는 1,1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셰일 쪽에서도 이에 맞춰서 좀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가 12월 초부터 한 13%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좀 과열 국면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코메르츠방크 쪽의 의견인데, 현재 시장의 초점이 오직 가격 상승 쪽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택적 지각 때문에 시장이 다른 부분을 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역시나 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국 행진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 이제 셰일 쪽에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일단 원유 가격 급락의 리스크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거기에 원유 가격과 원유 가격에 대해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또 하락 쪽에 대한 초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맞춰져 있는 것을 다시 좀 원상복귀해야 되지 않나라는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 드렸는데요. 저는 뭐 앞서서 시황 쪽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또 가격대가 새로운 가격대로 가서 새로운 국면입니다. 일단 저는 어제장의 고점인 63.48선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여기서 매도적인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현재 흐름 좀 빠지고 있는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적인 의견으로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님의 의견이 가장 또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할 텐데요. 같은 해설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셨죠. 자,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매수적인 관점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원재고 발표가 있어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동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주식하고 얘기할 때랑 동일합니다. 네. 자, 일봉으로 먼저 봤을 때는, 자, 좀 여기 빨간 선과 연두색이 이제 밑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상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방이라는 기준이 1번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S 히어로 5가 빨간색이다. S 히어로 4가 빨간색,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돌파했으면은 상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 히어로 6 또한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봉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식 종목도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자, 지금 요 빨간 선 위에 있으면서 S104가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돌파해서 상방에 있고요. S105도 지금 빨간색으로 상방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S106 또한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그냥 주봉으로도 봤을 때도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월봉으로 보실 때, 자, 월봉 또한도 지금 S104와 5, 또 S 히어로 6가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되, 오늘이 이제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단타적인 방향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최대 보는 거는 지금 63달러, 한 71달러까지 또 장기적으로는 네. 5일 최소 71달러 이상, 71달러에서 한 73달러까지 계속 꺾이지 않고 한번 뭐 횡보는 있겠지만 단기 일봉 주봉이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을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네. 보고요. 자, 오늘 5일 발표에 대응해서는 이제 단타로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분봉으로 보거나 틱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앵커님이 말했던 가격하고 저도 좀 비슷합니다. 63.48이나 63.50을 보고 단타 대응, 뭐 10분이나 20분, 뭐 1시간 내외로 그 63.48에서 50을 돌파하지 않으면 매도 대응을 해주시되 63.48에서 50을 돌파할 때는 매수로만 보면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이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외환형 마소님만의 보는 그 차트 안에서 S 히어로 5, 4, 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S 히어로 차트 좀 여쭤봐도 될까요? S 히어로. 네네. 예.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보조지표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제가 17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선물하면서 해외 선물하면서 살짝 숫자를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네. 숫자를 진입을 해서 만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선물신 1, 2 때도 매매에서도 얘기했듯이 차트 안에 모든 시황과 뭐 금리, 이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단순하게 봐주시면, 왜냐면 차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간다면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시장은 상방인데 아니야 하방이과 내가 보는 뭐 금리와 시황과 뉴스 때문에 하방이, 이러다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든 이기든 다시 한번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 통계를 뽑아서 확률적으로 가는 게임이 되지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90% 이상, 95% 이상이 되면 손절이 5%가 나가더라도 95%에 배팅을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를 숫자를 계속 변형을 하시면서 나만의 차트,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시야에 맞춰서 변형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거로만 계속 1년, 2년, 3년, 5년을 계속 보다 보면 그 기준이 생깁니다. 거기서 통계를 내고 확률을 뽑아서
95% 이상, 90% 되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어느 누구나 전문가 이상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서영지TV 해외 스물의 신 시즌 1과 2를 통해서 외연용 마스터님 만나보셨던 분들은 방금 하신 말씀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항상 차트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분석으로 최대한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부분을 좀 덜어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차트 설명을 또 해드렸는데 잠시 후 2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구간 어제자의 고가입니다. 63.48에 대해서 63.50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수적인 관점과 매도적인 관점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그 가격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는 세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수사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외연용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